자, 360페이지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들 관련된 그러한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 혹은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 보증금만 받는 임대사업자도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주 임대료를 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월세 보증금만 받는 월세가 없는 보증금만 받는 그러한 사업자도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 매출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느냐, 임대료, 간주 임대료, 관리비 수입 이렇게 구분을 대표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임대료는 주된 수입원이 되겠죠. 월세 받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임대료, 임차료 헷갈리시면 또 안 될 거고,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앞에 간주라는 게 붙어 있네요. 그죠? 간주 임대료. 임대료로 취급한다라는 뜻입니다. 간주라는 말하고 의제라는 말하고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의제 공급 이런 것들 간주 공급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다. 임대료로 본다.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억을 정기 예금에 그 예치를 했다. 예금을 해놨다. 그러면 어때요? 1년 뒤에 정기 예금 이자 받죠. 그 이자를 뭘로 본다? 임대료로 취급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막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자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 보면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가를 빌려주고 부동산 상가를 빌려주고 임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걸로 치고 공급가액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금, 보증금 곱하기 일수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 윤년은 366분의 1 이렇게 복잡하게 것처럼 돼 있죠. 그죠? 근데 은행에다가 1억 맡기면은 이자 어떻게 계산해요? 1억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기간이죠. 그죠? 정기예금 이자율이 1년치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을 했으니까 기간을 6개월치다 하면 12분의 6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서식으로 실제로는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이걸 작성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되기는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관리비 수입 별도로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그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다. 관리비 수입이 있다. 이러면 과세 표준에 매출로 취급을 하지만 이러한 관리비,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 대납을 하는 주체가 됐다. 대납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면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키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화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율 여기 보면은 이자율이 있죠. 이자율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지금 3.5%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전에 2.9%였다가 3.5%로 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또 굉장히 낮았고요.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쭉쭉 그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해마다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기에 혹은 그 일기 예정 때나 이렇게 그 기존의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놨으니까 그걸
전기 2월을 시킨다라고 하면 2월 받기를 하면 전기에 작성된 게 있으면 이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밑에 있는 사례 문제 364페이지에 있는 사례 문제를 한번 보면서 직접 입력을 해보면서 간주 임대료 혹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 확정 신고에 따른 부속 서류 중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봐라. 직접 입력을 해라. 뭐 이런 취지네요. 그죠? 자, 102호는 호반, 102호는 엔젤이라는 회사한테 임대를 놓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뭐 회사 코드,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거래처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등록을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명 호반 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해볼까요? 사업자 등록번호 202-8324-561 이 정도로만 해놓고 확인을 해보면 101호 그죠? 101호 그 다음에 면적은 17.62 용도는 사무용 용도가 없네요. 사무용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은 2023-04-21 에서 2025-04-20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얼마? 500만 원에 5천만 원으로 됐네요. 500만 원에 그 다음에 월세는 25만 원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상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간주 임대료를 90일로 계산을 해서 보증금 500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91일치 정기예금은 43,510원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엔젤이 있으면 엔젤이라는 회사를 등록을 하면서 원래 등록이 돼 있겠죠. 그죠? 회사 아니면 새로 신규로 그 임대를 놨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49757 해서 거래처 등록을 하고요. 몇 호? 102호. 그러면 면적은 50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용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기간 23년 6월 11일, 25년 10일까지. 보증금은 얼마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월세는 75만 원으로 계약을 했나 보네요. 여기는 관리비도 있습니다. 관리비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간주 임대료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 두 개를 합친 13만 531원이 간주 임대료로 과세표준에 포함이 된다. 이 금액이 어디로 가야 돼요? 신고서에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 이쪽으로 불러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면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저장을 안 눌렀습니다. 그죠? 저장을 눌러야지 불러와진다라고. 자, 이렇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365페이지부터 이 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것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67페이지에
그 거래처 혼합으로 분계 혼합으로 선택을 해서 전표 입력하는 방법들, 이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13만 5천, 13만 531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세금과 공가로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367페이지의 부가세 신고서 반영 결과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사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